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문제 19번 가볼까요? 앞으로 그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이렇게 계약자에 대해서 값 어디든지 A든 B든 C든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제가 심심할 때 판사하던 버릇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체크합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 항상 이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당사자. 어떻게 우리 손해보험이니까. 자, 계피수죠. P 만약에 임보험자면 얘가 수익자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P 여긴 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딱 그려놓습니다. 요 위치를 고정시켜 놓으세요. 그래 놓고 나서 둘이 당연히 이렇게 보험계약 당사자고, 얘는 보험의 이익을 받을 자, 얘는 임보험의 보험 수익자. 손해보험이면 여기에 가해자가 제3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 다음에 출제자가 A, B, C든 갑을, 병, 정이든 그대로 갖다가 써놓는 방식으로. 그래야 문제 해독할 때 어렵죠. 지금은 그냥 갑 을로 나와 있지만 쉬워요. 계약자 갑 을이래요. 그럼 여기가 갑 을이에요. 얘가 갑이죠. 얘가 을이에요. 그런데 A, B, C, D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문제 지문 읽다가 삐까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패턴 익숙해 주시고 갑니다. 볼게요. 계약자 갑이 을과 보험계약, 얘가 계약자 보험자입니다. 을이고,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약정 분할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보세요. 자, 하나하나 봅니다. 자, 지문 볼게요. 이렇게. 자, 계약자 갑이 최초 보험료를 체계로 지체 없이 납부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당연히. 그다음에 계약이 성립한 후에 2월이 경과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성의제 그 계약은 법률에 의거 효력을 성실한다. 해제한다. 맞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거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 있다.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치죠. 저기 어디냐면 조문을 볼게요. 지금 조문이 상법 650조 같아요. 여기로 갈까요? 다 지우고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얘기냐면 포인트가 여기에요. 제가 이거하고 장난친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른 약정 아무 말이 없으면 당연히 법률상, 우리 상법이잖아요. 법률상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문이에요. 그 그냥 우리 상법, 이 조문이죠. 이 조문의 법률이잖아요. 이 조문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해제되니까 효력을 상실하죠. 그런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얘예요. 다른 약정이 있다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해제된 것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해제 안 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당사자 간의 2개월 해제 안 하는 걸로 약정을 했다면 계약율에 영향을 미치죠. 즉, 당사자 간의 이 약정이 우선, 즉 강행 규정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강행 규정이라면 당사자 약정이 안 되겠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성립 후 2월이 지나도 해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거 굉장히 좋은 지문이에요. 이런 게. 그다음에 자, 갑이 그러면은 얘가 틀린 지문이겠죠. 계속 갑니다. 계약자가 계속 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해지하려면 최고 해지료 상당한 기간을 줘야 최고하고 해지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약자가 계속 보험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해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 나오죠. 해지원금, 계속보험료 해지원금 뭐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계약의 부활 청구죠. 딱 나와야 됩니다. 갑은 일정한 기간 내 연체보험료 약정이라 해서 그 계약의 부활 청구 딱 나오잖아요. 느낌 잡아야죠. 계속보험료, 그 다음에 해지원금 나오면 부활 청구.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문제 20번인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거.
제가 그랬죠? 가장 아마 난해할 수 있다고. 바로 이 서브. 제가 이 판사 아직 안 지웠어요. 중요한 건 어디냐면 지금 물어보는 게 오염의 변경 증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법조문 2개가 필요합니다. 법조문 2개가 여기죠. 652조와 653조 얘기입니다. 둘 다 위험의 변경 증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지문처럼 은근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외부 요인으로 위험이 변경 증가됐어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그걸 알았어요. 알았으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죠. 그럼 보험자는 통지를 받았으니까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올려줘 싫으면 해지하고, 얘는 위험 유지 의무는 둘 다 위험 변경 증가가 됐는데 위험 변경 증가의 원인이 객관적 원인이 아니라 계피수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렇게 벌어졌다면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가만히 있겠죠. 그럼 보험회사는 통지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받은 때로부터는 틀린 지분. 그러면 안 때로부터 누군가 꼬질리겠죠.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올려주거나 싫으면 해지. 그 얘기입니다. 요걸 알고 나서 가십니다. 그 흐름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위험 변경 증가를 그냥 조문 하나? 위험 변경 얘만 해당되는 건가? 이러면 이제 머릿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사자는 더 언급 안 할게요. 유발, 수수 됐죠. 됐고, 자, 하나하나 갑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하나하나 봅니다. 자, 여기 위험 변경 증가 통증입니다. 객관적으로 통지니까 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질렀으면 가만히 계속 통지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 변경 증가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바뀌었으면 계약자, 피보험자는 당사자 물어보고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계약자의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역시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하나한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그거 아니죠.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는, 그럼 얘는 틀린 거. 얘만 맞죠? 보험자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거겠죠. 받았으면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올려주거나 싫으면 해지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지할 수 있죠.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자는 위험 변경 증가에 사실 안날, 벌써 여기서부터 알아야 돼. 안날이야. 그럼 조문이 뭐예요? 바뀝니다. 안날이니까 조문 띄워볼까요? 653조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652조와 653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딱 보고, 안날? 가만히 있어봐. 안날이면 이것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 변경을 시켜놓고 가만히 딱 시침이 딱 있는 거죠. 지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치할 이유가 없잖아. 안날이니까 조문이 바뀐 거야. 자, 조문으로 확인하러 갑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받은 날부터. 지들 잘못이 없으니까 통지 사실대로 얘기했을 거고, 지들이 이런 짓을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누군가 꼬질러서 보면서 안날로부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느낌으로 바로 알아채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652, 653조. 그래서 얘 지문은 전혀 다른 653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거 몰라도 그냥 벌써 딱 우리 지문 6개월이 없어요. 자, 1월 이내에 하나 계획할 수 있다. 느낌으로 알죠? 나름대로 쉽게 만드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27번. 요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어렵진 않아요, 내용은. 자, 봤더니 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 딱 보니까 계약 해지 원인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냐 청구할 수 없다. 딱 봐도 내가 무슨 돈 안 내고 보험금 달라. 말이 안 되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색깔이 빨간색으로 오케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전에 계약자가 보험료 안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사고 발생 후라도 계속 보험료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죠. 자, 조문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655조 잘 보실게요. 이 조문을 보십니다. 요 조문 이렇게 써놔 주세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사고 보험기간 안에 있으면 당연히 보험금 지급해야죠.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일이냐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보험금을 안 주겠다는데 그 원인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신 지급지체, 보험료 안 내고 있는 거죠. 지급지체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했어요. 그 다음에 위험 변경 증가됐는데 통지하지 않았어요. 역시 그걸로 해지했어요. 보험료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위험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 변경 증가 시켰어요. 그것도 역시 보험료 올려달라고 했더니 안 올려줬어요. 그래서 계약 해지했어요. 그때는 돈 못 줘. 돈 못 준다고.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경우에 여기는 단골 출자 포인트입니다. 여기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죠. 심지어 모르고 이런 위반 사실 모르고 줬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이미 지급했다 할지라도 준 돈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연달아 갑니다. 다만 나오죠. 여기 위에 색깔을 바꿔서 표시해 볼까요? 단서 조항이니까 조금 바꿔볼게요. 다만 하나, 둘, 셋, 저 네 가지 중에서 여기 고지 의무 위반이죠. 651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여기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세 가지네요. 위험 현저하게 변경 증가 예입니다. 싹 예, 요렇게. 요 세 가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대요. 그건 누가 증명해? 당사 계약자 피보험자가 증명해야죠. 보험금 타먹고 싶으면. 안 했으면 증명됐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죠. 보험금 지급할 책임 있는 사람이 굳이 증명했어요. 보험금 타먹고 싶은 사람이 주장해야죠. 잠깐! 그래. 이걸로 계약이 해지돼서 네가 법 655조에서 나한테 보험금 안 줄 수 있는 건 아는데 자, 잠깐 봐봐. 내가 고지 의무 위반하고 이게 있었는데 그게 보험사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걸 내가 입증했잖아. 그러면은 보험금을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증 책임까지 이러이러한 이 불이행을 위반한 당사자가 그래. 위반했다고 고지 의무도 위반하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도 위반하고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유지 의무도 위험 유지 의무도 위반했어. 그래 인정할게. 위반했다. 그런데 그 위반한 거하고 이 사고하고 무슨 상관인데? 시간적으로도 안 맞거든. 장소도 다르거든. 그 철저히 시간, 장소 모든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했어요. 그러면 사고의 원인과 사고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귀책상 이 당사자가 전혀 그 사고와 상관없다는 거. 그러면 책임져야죠. 즉 다른 이거와 다른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상법의 태도입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죠. 당사자가 약정으로 보험자가 그래 그래도 우리 약정으로 저기 못 줘? 이렇게 약정하지 못한다. 당사자, 계약 당사자, 보험 계약자 등에는 분리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다 됐죠? 요거 매우 중요한 점. 됐죠?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계속 봅니다. 자, 이번에는 사고 발생 후에 계약자가 고증 위반 딱 나왔죠? 그 사실이 나온다.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면 증명. 누가 증명해? 얘가 증명해야지. 그 위반한 그 당사자가 증명해야죠. 원인과 결과가 아무 상관이 없대. 그러면 돈 줘라. 돈 줘라. 됐죠. 자, 됐고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니은은 맞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보험 수익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됐는데 그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이 되죠. 위반했습니다. 그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요. 또 증명했어. 지급할 책임이다. 같은 얘기하고 있죠. 니은 디귿.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1번은 계약자의 보험 주체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보험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죠. 저희가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지금 어디냐면 655조. 저 조문 어때요? 꼼꼼하게 인수분 해드렸죠. 이 조문에다가 이거 써주세요. 이렇게 지급지체, 고지 보험료 지급지체, 보험료 지급지체, 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됐나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30번 전형적으로 자, 이 문제 사례 문제 같지만 사실 사례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A, B, C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A, B 따라다니다 보면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뻔한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딱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손해보험이 나면 이렇게 다 당사자 표시하고 시작합니다. 이 틀은 변함이 없어요. 갈게요. 여기가 계약자입니다. 자, 계약자하고 보험자가 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니까 타인이 있겠죠. 그 타인입니다. 타인은 피보험자죠.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가해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손해보서 여기는 가해자라고 볼게요. 제3자로 봅니다. 통상 이렇게 얘가 1번 가해자입니다.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얘 가해자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권 보험자 대위까지 물어보면 어려워집니다. 자, 볼게요. 얘가 피보험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가해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그러면 이 흐름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가 꼬이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면 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얘한테 보험금 청구권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이득금지 원칙에 의해서 얘는 그 손해가 100원이라고 칠게요. 100원이 손해가 났어요. 여기다 1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한테 100원 청구해서 100원 받아먹고 얘한테도 100원 받아먹고 그러면은 100원 이득이잖아요.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알았어 잠깐만 100원 줄게. 내가 준다고 100원 줬어요. 대신 이 청구권에 내가 올라탈게. 이게 청구권 대위라고 해서 줬으니까 이 금액 한도 내에선 내가 얘한테 받아가질게. 이게 청구권 대위입니다. 이 관계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보험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니까 얘는 얘랑 계약할 때 여기다 피보험자 아들 공부 위한 거거든. 아들 건물에 화재보험 들어주는 거야. 알려줘야 됩니다. 고지있는 거 있죠? 고지해야 됩니다. 얘한테 위임을 받거나 어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어찌 안 한다면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자, 이 상태에서 당사자 표시갑니다. 자, B는 A의 위임을 받아 딱 나오죠. 얘가 A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거 표시 안 하면 계속 꼬입니다. 얘가 A래요.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자, 얘가 A래요. B죠. B는 A의 위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당연히 자신의 명의가 계약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의가 계약자. 그 다음에 보험자 C 표시해야 되네요. 다 끝났네요. 그리고 여기 제3자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만약에 3자까지 나오면 이렇게 A, B, C를 표시하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머리에서 꼬여버려요. 아는 것도 틀린다고. 자, 다 됐습니다. 체결하였다. 그 다음에 B는 보험자에게 C에게 A를 위한 계획임을 명시하였고, 그렇죠? 타인과의 손해보험 계획은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위임 받지 않다면 명시해줘야 됩니다. 고지 다 했습니다. 하자 없죠? 명시하였고, 그리고 A한테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 당연하죠.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이 문제 성립이 안 되는데,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손해보험도 없다. 요 상태에서 갑니다. 갈게요. 자, 이제 지문 읽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A는 피보험자죠. 당연히 보험자 이익을 받는 자, 피보험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금 지급 청구, 당연하죠. 보험금 지급 청구를 고유의 청구권자입니다. 그 청구권 행사하는데 A의 동의를 얻으라. 법조문 어디에도 B의 동의를 얻으라.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당연합니다. 자, 계약자가 파산 선고 드디어 나오죠. 엄마고미 파산 선고. 그러면 피보험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당연히 2차적으로 보험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우리 계속 봐왔잖아요. 만일 피보험자죠. 피보험자의 위임이 없었다면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된다.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A는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를 부담하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있었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A, B, C를 해놨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도 출제는 앞으로 ABC든 갑을 병정이든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 보시고 나서 당황하지 말고 장난해? 우리 홍세종한테 다 배웠거든. 딱딱 당사서 내면 끝나거든. 집어넣고 보면 뭐 조문 반복이지 뭐. 이거에 대해서 이걸 뭐 사례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사례 문제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 딴 지문보다 더 쉽잖아요. 됐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문제풀이를 조금 열심히 보고 조문과 찾아보니까 됐는데 별거 없습니다. 문제 보고 조문 보고. 혹시 제가 저 밑에 조문 뭐 하다 보면 지문에 조문 빠진 것도 있잖아요. 뭐 그때 조문 찾아서 보시고 뭐 댓글에 교수님 몇 번 문제 몇 번 답안이요. 요 조문 좀 빠졌어요. 그럼 너무 땡큐입니다. 그럼 제가 다음번 교재 내용할 때 업데이트해서 조문 철저하게 조문. 그래서 밑에 짜잘한 설명보다는 조문이 제일 좋습니다. 조문으로 매번 반복해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장 보험계약의 무효 변경 소멸 보험자 면책 탈루한 보험계약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